118편의 3장의 3절이요. 네, 두 문단 읽어주세요. 여긴가? 118편 3장 118편 맞습니다. 3장 3절입니까? 네.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결코 여기 맞나? 제가 네, 다시 맞아요.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화면이 다 보입니까? 예, 네. 네. 네, 읽어주세요. 다른 선생님들 표시 안 해놓으셨나요? 그러니까 왜 표시해 놓은 거랑 여기 띄어져 있는 거랑 갑자기 다른지. 그냥 그 반복해서 하는 건 괜찮으니까요. 읽다 보면 알게 되죠. 네, 읽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결코 죽거나 형식이 아니며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적응할 수 있지만 빛을 내며 살아있지만 진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영원히 모든 일시적 변천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진리가 사실과 연결될 때 시간과 공간은 모두 그 의미를 제약하고 그 가치를 서로 연결짓는다. 사실과 밀착된 그러한 진리의 실체는 개념이 되며 따라서 상대적 우주 실체의 분야로 지위가 떨어진다. 창조자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와 현세의 유한한 사람이 사실로 겪는 체험을 연결하는 것은 궁극의 최상위의 새로운 태어나는 가치가 된다. 최상위 개념은 신성하고 변치 않는 위 세계를 유한하고 늘 바뀌는 아래 세계와 조정하는 데 필수이다. 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맞는 것 같은데 심도가 저번 시간에 한 기억이 없네. 이 부분. 왜요? 네. 네, 이 3-2는 분명히 저번 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죽거나 진리는 시공관념이 없죠. 진실인가 아닌가. 예. 근데 사실 하면은 시공세계에 있는 일들, 사건들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 영어로 얘기하면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내용의 지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공이라는 배경에서 특정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영원성이 떨어지겠죠. 과도기나 무슨 특별한 상황에만 적응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전부 제한을 하는 의미가 있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챕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예. 제대로 어렵네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데도 많이 있고 이해가 가는 대로 설명을 드리지만 꼭 맞는다, 내 주장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예. 시공 개념이 시공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 세계에 진입을 하면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맞는 얘기라든지 이러면 지위가 자세해지면서 지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가 시공세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대신 최상위가 시공세계에서 유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개념이다. 최상위 개념이 필수적이 된다.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 개념은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아니라 최상위를 파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유일신, 유태인들은 모노세이즘, 유일신을 믿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영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흔드는데 기독교에서는 아마 제자들이 그걸 가르쳤겠죠. 예, 베드로나 이런 토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 개념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사람 필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 개념은 최상위예요. 예. The supreme being, 최상 존재예요. 근데 그 최상 존재는 시공세계에서 시공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 개념이니까 시공세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뜻을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고. 오케이. 교수님, 예, 저기 지금 7 초우주가 예, 시공우주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상당히 처음 들으면서 너무 처음 받아들이는 내용이라서 삼위일체가 예, 이 시공우주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최상 존재가 지금 대신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우주에 삼위일체가. 최상위가 중간에서 예. 누가 들어오네.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보여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개념이에요. 유한한 하나님. 오케이. 누가 들어오셨어요? 누가 들어오는. 마님 들어오셨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밑에 얼굴이 안 보인다. 보면 들어 있어요. 계시네. 예. 오케이. 여기가 아마 3부에서도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여기 앞으로 지금 읽는 대목이.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공간은 모든 비절대 사물 중에서 절대성에 가장 가깝다. 공간은 절대로 궁극의 것인 듯하다. 물질 수준에서 공간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겪는 진정한 어려움은 물체들이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공간이 또한 바로 이 물체들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간에 관하여 절대적인 것이 많아도 이는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비교해서 보건대 공간이 결국 모든 물체의 한 속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추측하고자 하면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따라서 한 물체가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것은 또한 자체의 모든 속성을 그러한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고 그 물체에 속한 공간까지도 가지고 간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이거를 내가 이해하는 거를 내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요새 무슨 뭐 시간 여행하고 뭐 2000 시간 여행자가 와서 뭐 장래 몇 년에 생길 일을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사기예요. 어, 시간 시간 여행자 티토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는 2027년인가 거기서 왔대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대요. 이번 선거에.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아, 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이 안 된다는 걸 여기 요 지금 대목이 설명해 주는데 이게 어디 사진인가? 이게 에베소인가? 잠깐만요. 여기서 에베소 옛 거리 유적이에요. 이걸 카피를 해놨는데 누가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옛날 시간 여행자가 이 에베소라는 거리에 갔다고 봐요. 이게 이 사진 찍은 게 현대죠. 이게 뭐 1년 전이나 아마 찍은 사진일 거예요. 아도비인가 어디 셔터스타 거기서 사진 카메라맨이 찍은 사진인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시간 여행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한 점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한 점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을 1년 전이나 뭐 10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이 당시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여기에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한 점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도 많고 뭐 잘 일주일 목욕 안 하면 뭐 몸에 때도 있고 그 때가 뭐냐 털 이런 게 뭐냐 그게 전부 그 머리털 이런 게 다 그 사람한테 속하니까 한 점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데리고 와야 되죠. 그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분자들이 엉켜 있고 그 다음에 분자 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팔이나 눈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시점에.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4차원으로 놓고 나머지 공간을 길이, 넓이, 높이 뭐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계산하면은 4차원을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3차원을 컬랩스 해가지고 여기 어디 있나?
컬랩스 해가지고 3차원이라는 게 여기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네. 화이트 보이. 이거 화면에 보입니까? 여기 연필하고. 예, 저는 보입니다. 네. 누가 또 들어왔다. 저기. 아니, 예. 에너 여기 화면에 보이죠? 네. 이거를 이게 잘 안 움직이냐. 빨간 거로 할게요. 여기 큐브를 하나 그려봐요. 직육면체를. 이게 우리가 사는 시공세계에서 볼 수 있는 직육면체예요. 근데 여기다가 타임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4차원을 여기다가 그려 보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 거니 이 3차원을 콜랩스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거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를 내려다봐요. 이 직육면체를. 그러면 그게 그냥 네모가 되겠죠. 맨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 직육면체가 이렇게 네모로 보인다고. 종이 한 장 같이 보는. 네모로 보이는데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초라 그러면 요 직사각형이 아니고 그 위에 한 층을 더 쌓아요. 이건 아도비 같은 거 아도비 프로그램 쓰는 사람인 이걸 레이어라고 그래요. LAYER. 한 층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다가 시간을 더해서 한 레이어를 더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시간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로 돌아가자. 아까 여기 앱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원래는 3차원의 세계인데 그거를 컬랩스해서 이 화면에 지금 보이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시간 여행 시킨다고 해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 점이 아니에요. 이게 물리학자들이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사람이 한 점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시간 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을 여기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몸만 데리고 올 수 있나? 옷도 가져와야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2000년 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죠. 이게 현재 모습인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점을 눈 하나만 뜯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몸 전체를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원자를 보면은 어디 갔냐? 아까 그리던 거 말이에요. 여기에 이 사람의 몸을 데려간다 그러면 간단히 줄여서 얘기할게요. 간소하게.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듣다 보면 분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분자들이 모여 있다고. 원자들 요즘에는 원자 사진까지 이렇게 찍는데 원자들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원자 하나만 해도 공간이 이 속에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 바깥에서 빙빙 돌아요. 이게 그 동그란 게 궤도고, 전자들이 빙빙 도는데 이 전자하고 원자 사이에, 원자 핵 사이에 여기가 나머지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시간 여행을 하려면 이 전자와 원자 핵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공간까지. 있는 공간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앱에서 여기로 갔다고 치고 여기 데려왔는데 여기 지금 2000년 전으로 구경하려고 여기를 데려왔다 그러면 여기 있던 원래 공간을 밀어내야 돼요. 지금 새로운 공간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중이 되니까. 여기는 공간을 어떻게 밀어내요? 밀어낼 수가 없다고. 공기만 해도 공간이 아니고 공기만 해도 차 있죠. 그걸 밀어내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근데 이러려면 다른 시간 공기- 여행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시간 여행자를 여기 몽땅 원자, 분자, 몽땅 다 가지고 옮겨가지고 2000년 전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여기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리에 여기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는 자리에 이미 공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 여행을 해서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 공간을 밀어내야 돼요. 밀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밀어낸다. 누가 설명한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은 공간이 물체의 속성이라 이거를 추측하면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물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여행이라는 건 그렇죠. 불가능하다. 시간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는 게 속도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나는 물리학자도 아닌데 물리학자들하고 이런 거를 따져서 이용하면 너 무식한 놈 이거 공식을 잘 몰라서 그런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여행자가 한 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자, 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분자들 사이에 또 원자들 사이에 또는 원자 안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같이 가야 돼요.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자리에 있던 공간을 밀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간을 밀어낼 수 있는가? 공기는 밀어낼 수 있어요.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니까. 근데 공간은 바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고 그거를 뜯어서 다른 시점으로 가려면은 그 물체 안에 있는 공간까지 몽땅 다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사람이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는 보면은 포톤이 무게가 있다. 그걸 광자라 그러나 포톤이 광자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포톤이 무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빛의 속도가 컨스탄트가 돼요. 1초에 30만 킬로. 그 속도로 가는데 이 책에 보면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물체가 있어서 인력이 세면은 그 옆에 지나갈 때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휘어가지고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게 잡아당기면은 그냥 거기 좀 끌려가면서 겨우 벗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휘인 방향으로 일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 그 얘기는 빛의 속도도 이건 내가 물리학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빛의 속도도 칸스탄트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주위에 인력체가 없어서 당기는 힘이 없으면 일직선으로 가서 30만 킬로미터지만 옆에 뭐 블랙홀이 있다든가 그러면 포톤도 기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빠질 텐데 그 속도가 잡아당기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을 잡아당겨 가지고 못 나가게 하면 그 사람 나가는 사람이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질문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이네. 아, 사람들? 저기 여기, 계시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이거 보드를 지워주시면 텍스트가 보일 것 같아요. 텍스트가, 안 보이시는 거다. 여기를, 그렇지. 이거 자리를 close 딴 데- whiteboard,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아니요, 텍스트는 아직 안 보여요. 텍스트가 그러면은 여기 가서 share screen, 화이트보드 쓰면서 share 스크린이 없어졌는 겁니다. share. 이거 새로 써보는 거예요. 화이트보드를 처음으로.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그렇다. 여기 이제 모습이 제대로. 다 나오네. 화이트보드를 쓰면은 share screen 하는 방송이 없어지는 걸 없어져 버렸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한 물체가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때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자체의 모든 속성을 가져가고 자기 몸을 구성하는 원자, 그 원자들 속에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지고 간다. 공간까지도 가지고 간다. 이게 그 얘기예요. 가지고 가면은 시간 여행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있던 공간을 밀어버려야 될 거예요. 어디로 밀어내버려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 시간 여행자가 한 점이 아니에요. 여기 원자 분자들이 그냥 수백억 개 있고 그 사이에 공간도 많고 그 공간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시간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가볍게 예. 생각한 거겠죠. 아니야, 시리어스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해. 사람들은 순전히 이론하고 이론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증명을 아직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애먹겠네요. 계속 고생하겠죠. 질문이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한 문단. 실체의 모든 형태는 물질 수준에서 공간을 차지하지만 영 형태는 오직 공간과 가지는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영 형태는 공간을 차지하거나 밀어내지 않으며 공간을 담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간의 큰 수수께끼는 개념의 형태에 관계된다. 우리는 지성 영토에 들어갈 때 많은 수수께끼에 부딪힌다. 한 개념의 형태, 실체는 공간을 차지하는가? 정말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개념의 형태는 공간을 담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비물질인 것이 반드시 공간에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도저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무 이걸 그렇죠. 논문을 써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지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그냥 해놓은 거예요. 꼭 망치로 다져가지고 그냥 밀어놓는 거.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영 형태는 이 3차원에 없어요. 아까 내가 저기 에베소 사진 얘기하고 그걸 컬랩스해서 컬랩스 하면은 위에서 보면 그거를 종이장 같이. 종이장 같이 예. 얘기 잘했는데 얘기 잘했는데 이게 우리가 맵 예. 세계 지도 예. 이게 맵이 뭔 거니 3차원의 세계를 컬랩스 해가지고 맨 위에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맵이에요. 지도가 그거예요. 지도는 평면의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물은 3차원으로 존재하죠. 시간은 빼버리고 그 위에 내려가서 납작하게 해놓으니까 맵이 되는 거예요. 1:1 맵은 한국 1:1 맵 같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맵을 그린다 그러면 그 사이즈 고만하게 1:1로 맞춰서 그린 지도고 근데 보통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개념만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를 100만 분의 1 거리를 줄여가지고 표시하죠. 그러면 0이 어디 있느냐? 이걸 콜랩스 했으면 이 3차원 안에 0이 없어요. 여기 3차원의 물체나 인간을 콜랩스해서 2차원 평면에 놓고 0은 다른 층에 깔려 있는 거예요. 0이. 같이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의 0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는 혼이 따라다니는데 정확하게 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층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혼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영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공간을 밀어내지도 않아요. 영이라는 것이. 유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령같이. 유령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사람 위에 그냥 상상력이. 조절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3차원에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3차원 안에. 또는 3차원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 위장이라든가 또는 심장이라든가 어느 위치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뭐 에임즈에 뭐 어디에 어느 주소에 0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레이어, 다른 층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0의 위치를 3차원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3차원으로 0의 위치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공간을 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공간에 수수께끼가 있는데 개념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면 그 개념이 공간을 차지하느냐 그 자기네들 모르겠다. 개념이 아까 지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그 개념이 공간을 밀어내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그 개념이 그 개념 속에는 공간이 없다. 아까 공간을 차지하는 거하고 담는 거하고는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공간을 차지하는가 그거는 모른다.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는 공간을 없던 곳에서 공간을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차지한다면은. 근데 공간을 담지 않는다는 거는 개념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분자 이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있고 또 원자 안에도 전자들이 빙빙 돌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 거기 담겨 있다. 그런데 개념의 형태는 공간을 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아까 여기 여기 입체적인 거를 그린 걸 다 지웠구나. 여기 뭐 맵, 지도라는 개념, 세계 지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지도를 실제로 만들지만 말로 설명할 때 보여주지 않고 말로 우리 전부 머릿속에서 지도를 하나 만듭시다. 100만 분의 1 지도를 만듭시다. 서울 지도를 만듭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게 개념을 알아듣는 건데 그 개념이 공간을 차지하느냐? 그 개념은 공간을 담지는 않는데 공간을 밀어내느냐? 그거는 자기네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한 막강한 사자가 구원했다. 이렇게 보면 네, 막강한 사자가 쓴 거예요. 교수님, 네, 여기에 이제 그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패턴이잖아요. 영어로 원어로 하자면 패턴인데, 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저 생각의 한 형태인데 이것이 생각의 이제 형태예요. 공간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 이거 네,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생각이 무슨 공간을 차지하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념이 자기네 무슨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예,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개념이 공간을 차지한다면은 저희가 그 하루에도 뭐 무수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머릿속에. 네, 그러면 내가 했던 생각들이 이 공간 속에 전부 다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을까? 그것이 내가 공간 속에 존재하는 어, 그걸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네는 모른다 그러는 게 모르겠다니까 우리가 알 수 근데 있겠죠. 뭐 뭔가 이게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들, 나의 뭐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제 이게 뭐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아카식 레코드에 다 기록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우주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 되는 뭐 어떤 이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쭉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 말,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제 예수님의 기록도 이렇게 꺼내서 보는 거는 뭔가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물질에 기록이 되어 예, 있겠죠. 예, 물질에 뭔가 기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네, 경험한 것은 하여튼 예, 손에 기록이 되나요? 막강한 사자는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개념이 예. 개념을 기록하면은 그 물질의 기록을 하니까 그거는 예.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예. 머릿속에서 생각 기록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그 개념이 공간을 차지하느냐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 안 할 수도 있죠. 거기서 기록하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니까. 아니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1 플러스 1은 2다. 우리는 정의해 줬지만 물질에 그거는 머릿속에 기록이 된다고. 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예를 들어서 내일 다시 이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아 어제 얘기했던 거 하고 그렇죠. 기억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질이 아니지. 비물질인 것이 반드시 공간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도저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물리학자들의 문제가 그거야. 영이나 혼이 없다? 있으면은 쇼미. 근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혼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영이 되면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이 예, 네, 영의 위치가 공간에. 예를 들면 조절자의 위치가 이 시공에 없는 거예요. 예. 시공에. 어. 네. 그러면 앞으로 교수님, 얘기했듯이. 예, 영이나 혼은 그 말대로라면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잠시 나의 육체 몸을 떠나서 잠시 어디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유체 이탈 있잖아요. 유체 시간 이탈. 여행은 안 되고 예. 다른 상상은 상상하는 거하고 그거는 또 다르지. 기억을 되살린다든가 이런 거고. 실제 그 유체 이탈은 뭐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의 사람도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실제 그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 가고 실제 그 사람이 뭐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보고 온 그런 경우들은 뭐 많이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그 경험을 했던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혼이 가서 보고 왔겠죠. 그거는 혼이 가서 보고 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교수님, 저기 네, 그 아까 저는 그 삼위일체가 현재 이 시공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은 는 패러다이스에 그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하느님의 본체 생각조열자 있잖아요. 예, 생각조열자는 그 100생도 살 수 있고 200생도 산 생각조열자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죠. 예, 근데 그 생각조열자들은 경험과 체험에 어떤 데이터가 다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체, 예. 생각조열자가 영체인데요. 예, 그래서 그 영체가 사람이 거부를 할 때 신별로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면 거기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또 거부를 하면은 하늘을 거부하면 또 갔다가 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생각조열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조열자는 하느님의 본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죠? 좋은 질문인데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임마누엘한테 훈계를 받죠. 조절자가 여기 지금 내려와 있지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거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으니까 그건 되는데 시간을 전혀 쓰지 않고
와인이 나온다. 예. 단축법을 썼다. 시간 단축. 축지법이 아니라 단축법. 축지법이 아니라 축시법이 되는 거예요. 축시법. 시간을 뭐 가속화시킨다고 표현이 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0.1초도 안 걸리게 그냥 0초 안에 그냥 변화가 되는 딱 거예요. 만든 거예요. 예. 예수님 너무 근데 그 송재정 씨 얘기 같이 조절자가 그러니까 그 우주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조각인 조절자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조절자는 절대적인 분이시잖아요. 예.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속에 깃드는 그 메커니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대목은 없죠. 유란시아에는 그냥 그것이 우주의 신비라고만 나와 있죠. 예, 그래요. 예, 우주의 신비라고만 나와 있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유란시아에서. 그래서 여기는 그 하버 그 사람 주위에 3차원적으로 위치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위에 떠돌아다니는 하버 떠 있는 떠 있다 예. 이렇게 내려다보고 3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층 아도비 포토샵 하면 다른 층을 뭐 2개, 3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층이 있으면은 그거를 컬렉트를 시키면은 마치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절자라는 영은 그 장소는 맞는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시간도 차지하지 않고 그 위에 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요. 참으로 다른 층에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이게 아니, 조절자하고 저희하고 네. 아니, 예, 말씀하세요. 예, 조절자하고 저희하고 융합을 하게 되면은 뭐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우리한테 그냥 조절자는 깃들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뭐 몸속의 어떤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우리한테 머물러 있는 건데 융합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 결속이 있겠죠. 뭔가 우리가 어떤 영이 식으로 되었을 때 예, 융합하게 예, 되잖아요. 물질이 아닌 예. 때. 뭐 어떤 식으로든 결속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 모음인 인간이 죽고서 상물질로 되고 그 예수님께서 상물질에서 점점 상물질 형태가 엷어지잖아요. 상물질도 좀 변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나중에는 희미해져서 결국은 우리 인간도 상물질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진화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빛의 형태로 결국 영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예, 그래요. 어떤 물질에서, 그러니까 네. 3차원 물질에서 생각 조절자라는 것은 우리 혼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우리 인간들이 볼 땐 귀신이잖아요. 귀신들은 벽도 통과하고 이건 저도 본 바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일단 상물질이란 자체는 이런 3차원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그 단계가 계속 올라가면서 상물질 상태도 결국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영체로 되면 예, 빛의 상태로 바뀌는가요? 중간 단계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곱 사실 단계에 갔을 때 영이 된다 예, 그랬잖아요. 예. 물질이 아닌 거지. 물질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만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그림자 같은 존재인지 뭐 근데 이런 물질을 통과하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보통 항상 느낄 때는 그러면 그 존재 자체도 우리 3차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랩스라는 아까 그걸 쓰셨는데 단어를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설명하기도 힘들고 음. 그런 상태.
뭐 1차원, 2차원, 평면, 또 3차원 입체, 4차원 뭐 그다음에는 그래프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잖아요. X, Y, Z축 이상을 벗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렇지. 우리는 설명 못하는 거죠. 이 막강한 사자도 이 이상 못하는데. 네. 교수님께서 막강한 사자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나도 막강한 막강한 사자. 사자가 얘기하는 거를 아까 아주 이주영 선생님 뭐 질문하시려고. 아, 질문 아니고 저는 아까 송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삼위일체는 이 시공세계에 올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조각은 올 수 있냐 이거를 질문하셨던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질문은 그 조각에다 무슨 처리를 해서 여기 시공세계에 있을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 시공 세계를 조그마한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삼일체가 너무 커서 그 조그만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조각을 내서 삼위가 하는 게 다 다르죠. 아버지는 덩치가 너무 커서 우주의 아버지. 조그만 데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조각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들은 수요 낮은 생물의 모습을 입고 직접 한번 살아봐. 그래야 이 저기 사람들을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 생활을 해봐. 그다음에 무한한 영한테는 생각하는 머리를 주는 거예요. 지성. 예. 지성을 줘서 그 진화 세계에 사는 생물들이 자기 앞가림이라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예, 이런 예, 추상적인 생각을 할 머리를 수 있도록 지성을 통해야 그게 가능하잖아. 판단을 내려야 판단을 되니까. 최상 존재가 올 수밖에 없는 형태를 오늘 처음으로 저는 느꼈어요. 지성 음. 그 존재가 아까 교수님 말씀 통해서. 그렇죠. 예. 시간 세계에 딱 발을 네. 엄지발가락을 탁 네. 내딛는 순간 지위가 격화돼요. 네. 음.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고 그때부터는 영혼의 존재가 아니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이게 내 나쁜 오케이. 머리로 생각을 하려니까 뻑뻑합니다.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4. 1차 원인과 2차 원인. 사람들이 겪는 신학적 문제점과 형이상학의 딜레마 가운데 많은 것은 사람이 신의 성격을 그릇된 위치에 놓고 그 결과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속성을 하위 신성에 그리고 진화하는 신에 할당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참된 처음 원인이 있는 한편 또한 나란히 있고 종속된 원인, 부수되고 이차적인 원인의 집단이 있음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1차 원인과 2차 원인의 중대한 차이는 1차 원인들이 최초의 효과를 낳는 것이며 이것은 어떤 선행하는 원인작용에서 생긴 어떤 요인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는 것이다. 2차 원인은 다른 이전의 원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과를 변함없이 드러낸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게. 2차 원인은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만물의 시작. 삼위일체가 1차 원인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스스로
삼위도 스스로 계신이한테서 나온 거죠. 순서를 그렇죠. 순서를 따지자면은 음. 그런데 혼자서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이에요. 스스로 계신 이가 제일 먼저 있었다. 근데 또한 삼에 대한 다른 설명은 아버지 혼자 있은 적은 없다. 아들이 없이 아버지 혼자 홀로 컴컴한 데서 수억 년, 수십억 년 혼자 있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모순이 되는데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쨌든 1차 원인은 삼위일체고 나머지 삼라만상이 다 2차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결과가 되기도 하고 원인이 되지 않고, 근데 진화 세계에 가면은 다른 선행하는 원인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존재들에게 원인이 되죠. 2차, 3차, 뭐 100차든지 이런 식으로 자식을 낳는다. 그거는 우리가 남에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막 넘어가야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무제한 절대자 안에 본래 있는 순전한 정적 잠재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행위로 생기는 신절대자의 원인 작용에 반응한다. 우주 절대자가 계신 앞에서 이 원인의 씨앗을 받은 정적 잠재성은 당장에 활발해지고 어떤 초월 대리자들의 영향에 민감해진다. 이 대리자들의 행동은 이 활성화된 잠재성을 발전할 참 우주 가능성, 즉 사실화된 성장 능력을 가진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러한 성숙한 잠재성 위에 대우주의 창조자와 통제자들은 우주를 진화시키는 결코 그치지 않는 드라마를 연출한다. 실존적인 자들을 무시한다면 원인의 기본 구성은 세 가지이다. 원인이 현재 우주 시대에 작용하는 바와 같이 이 일곱 초우주의 유한 수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도 좋다. 네. 질문 있습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냥 뭔가 넘어갈 수는 싶어가지고. 없고 설명을 하자면 삼위일체가 근본 원인이고, 그래서 첫째 근원, 둘째 근원, 셋째 근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시공간을 만들자. 지루해서 시간의 차이를 또 시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불완전한 인간을 씨를 뿌리고 완전하게 되는 재미를 보자. 그래서 여기 정적 잠재성이라는 거는 잠재성의 절대자가 누가 있어요? 무제한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가 시공에 가서 씨를 잠재성을 뿌려요. 여기 뿌리는 거는 누구냐? 그 Master Force Organizer라고 그러는데 물력 조직자, Master Force Organizer.
조직자. 물력 조직자, Master Force Organizer. 친구들이 공간 멀리 가서 자리 잡고 댄스를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 소용돌이가 생기고 생기고 물질 잠재성 뿌렸던 것이 쌓이 됩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주가 물질이 입자가 생기면은 극자가 생긴 이후부터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막 넘어가요. 계속 또 읽어주세요. 여기 3개. 네. 1. 정적 잠재성의 활성화. 신절대자의 행위로 우주 절대자 안에서 운명이 정해지는 것. 신절대자는 무제한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에게 작용하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의도하는 명령의 결과로서 작용한다. 2. 우주를 만들 능력이 궁극에 생기는 것. 이것은 차별되지 않은 잠재성을 분리되고 규명된 여러 계획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궁극의 신, 그리고 초월 수준에 있는 다양한 대리자들의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는 총 우주 전체의 미래 필요사항을 완전히 예상한 행위이다. 잠재성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 우주 건축가들은 우주들에 대한 신의 개념을 진정하게 구현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들의 계획의 범위가 궁극의 공간에서 총 우주 개념의 경계에 제한을 받는 듯하지만 계획으로서 달리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3. 우주에 실제하는 것들의 창조와 진화. 수용 능력을 만들어내는 궁극의 신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한 우주 위에 성숙한 잠재성을 체험적인 실제물로 시간 속에서 변질시키려고 최상 창조자들이 작용한다. 총 우주 안에서 잠재하는 실체의 현실화는 모든 궁극의 발전 능력의 제한을 받으며 마지막 출생 단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파라다이스로부터 나가는 창조 아들들은 사실로 우주 의미에서 변화시키는 창조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그들이 창조자라는 사람의 개념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확실히 창조할 수 있고 또 창조한다. 질문 있습니까? 끝에 잠재성 무제한 절대자는 공간의 어느 지역에 가서 잠재성을 뿌리죠. 그 정적 잠재성이 가만히 있다가 활성화되죠. 언제 활성화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신절대자가 그거를 Master Force Organizer, organizer. 그러니까 물력 조직자가 어떤 지역에 비어 있는 지역에 가서 있으면은 댄스를 시작하면 그 존재만 해도 Master Force Organizer가 어느 위치에 가면은 그분 주위에 움직임이 소용돌이가 시작이 된다고. 교수님 여기서 잠재성이라는 것은 그 지금 파라다이스하고 하보나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잠재성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예. 이 잠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능성이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우주 공간에서 네,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시공에 우주가 그 탄생이 되면서 요 잠재성이 미래를 펼쳐나가는 그런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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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똑똑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조금 처음이라서 저는 무제한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 절대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설명은. 그게 어려운데 무제한 절대자가 잠재성을 뿌리는 거예요. 밭에 저기 빈 지역이 있으니까 그 밭에 가서 예. 흙을 좀 땅을 일궈라. 음, 그러면 무제한 절대자가 그 지역에 가서 거기를 cultivate. 잠재성의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그게 성숙해지면은 이 물력 조직자가 그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물력 조직자들이 와서 와서 소용돌이를 일으키죠. 저, 시공세계에 잠재성이 여기서 변화하는 선생님, 거예요. 여기서 신절대자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나 하보나 영역에 계신 분들인가요? 저는 이제 그게 우주절대자는 이 우주를 일곱 초우주부터 총우주 관련되신 절대자이고 무제한 절대자는 거기서 잠재성을 정적인 잠재성을 뿌리는 그런 분인가 어떤 거기에서 좀 그런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제한 절대자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이. 반응하고 인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제한 절대자한테 뭐 기도를 드린다든가 이런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신절대자하고 우주절대자는 그러면 그 성격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신절대자가 이게 뭐 총우주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신절대자가 아마 성격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자기네들도 잘 모르요. 그러면은 이 신절대자가 그 최상 존재 궁극이 이 다음에 나타나신 이 절대자들이신가요? 그럼 지금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절대자라는 분이 세 분요.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는 영원부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세요. 예. 네. 우주 절대자. 우주 절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곱 절대자라고 그러죠. 거기 신 우주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가 들어가는 3위하고 삼위. 3위하고 또 뭐가 있지? 신절대자, 파라다이스가 들어가요. 파라다이스도 그냥 물건이에요. 거기 인격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플러스 신절대자,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그냥 물건이나 같아요. 신절대자는 물건인지 인격인지 인격으로 솟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몰라요. 우리 있어야 알겠네요.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럼 여기서 지금 신절대자나 무제한, 뭐 우주절대자를 잠재성의 절대자라고 하잖아요. 잠대성의 절대자입니다. 예, 아까 송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잠재성의 절대자라고 붙인 게 나중에 뭐 인격이든 성격이든 그런 격을 가질 잠재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잠재성을 뿌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뭐 나중에 인격을 얻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절대자들의 역할이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잠재적 절대자. 네. 예. 신절대자가 성격을 얻을지 안 얻을지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무전자는 절대자가 없고 아니고 신절대자는 개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신절대자한테 기도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 우주절대자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예. 우주절대자는 신절대자, 무제한절대자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 사람의 반응이란다. 교수님, 예, 그 신절대자나 그 무제한 절대자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이제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조상이 뭐 아니 조상이라 그러긴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공의 우주를 그러니까 그 이분들의 잠재성으로다가 이제 채우는 거잖아요. 현실화 시키는 거잖아요. 잠재를 실제로 예, 이분들의 이제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의 우주가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잠재성을 받아가지고 예, 잠재성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신절대자, 저 무제한 절대자는 물질의 씨앗이지만은 물질의 잠재성이지만은 신절대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신절대자는 성격자의 씨앗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영잠재성 예, 영잠재성. 그 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이 실체를 가지고 있듯이 영도 어떤 물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지만은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 성격이 다른 어떤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신절대자하고 이제 그 무제한 절대자가 그 물질적인 씨앗,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잠재성, 무제한 예, 절대자 안에서 영잠재성이라고 보면 돼요. 영은 영 실제하는 영은 무한한 영이라 이 신절대자하고 아들, 영원한 아들이에요. 영원한 아들하고 신절대자하고 이걸 매치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실제하는 영은 영원한 아들이고 신절대자 관계 있다고? 잠재하는 영이면은 신절대자고. 그러니까 창조 그 아들이나 아니 참 저기 저 삼일체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들을 시공의 우주에 이제 그 많이 존재하게 만들게 할 수 있는 게 신절대자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저장고 뭐 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갖다가 이제 시공에다가 영적 존재들을 이렇게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예, 않을까요? 네, 예, 영잠재성을 영 뿌린다. 잠재성이니까요. 이렇게 예, 보면 돼요. 물질의 무- 잠재성하고 영 잠재성이 무제한 그런 식으로. 절대자는 물질의 잠재. 예. 물질 우주 잠재성을 뿌린다. 잠재성의 씨앗을 뿌린다. 우주절대자는 그것을 밸런스를 중간에 유지하게 하고 밸런스. 중간에서 그래서 이 정적 이게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잠재성의 씨앗만 뿌렸다가 이제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댄스를 시작하면 온 우주에 실제하는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생겨나는 실제하는 우주가 비로소 생겨나는 생기게 거예요. 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궁극에는 그러한 물질 우주들이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신절대자가 우린 씨앗 때문에 영적인 우주를 생겨나는 겁니까? 만들고 네. 물질 우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잠재성은 여기 다 뿌려놨고 우주 동력 지휘자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시공 우주를 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 존재들을 만드는 게 미가엘들이지. 창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공의 우주에서 네. 이제 혼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진화를 거듭해갖고 저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은 신절대자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적 존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고 또 이해해도 되겠죠. 네, 네. 예. 교수님, 아까 그럼 신절대자의 파트너가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파트너라기보다는. 예, 예. 해당한다. 네. 해당. 그럼 이거 아까 아버지 대신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시공세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 조절자를 대신 보낸 것처럼 네. 그럼 무제한 아들도 시공세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절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건 또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공세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생각 조절자를 보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럼 무제한 아들도 역시 시공세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절대자를 만든 건가 해서요. 신절대자는 영잠재성이에요. 이제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영원한 아들을 그러니까 대신해서 신절대자가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조 아들을 대신 보내죠. 예, 그렇죠. 예, 최 선생님 말씀 같이 창조 아들을 대신 네. 보내는. 그 정도로 이해한다는 얘기지. 예. 내 말이 맞다는 아니에요. 머리를 같이 싸 메고.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네. 주먹 따지 그래서 좀 분명해집니까? 조금 더 나아져요. 그래요? 네. 저는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오늘. 그래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주에 실제하는 것들의 창조가 지나 네. 이거는 이제 미가엘들이 다 같이 고랑도 파놓고 다 해놓고 편편하게 해놓고 돌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씨를 심는 거. 식물을 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저기 전문가 공동 가능성이 4부로 넘어가죠. 집에 가서 생각했다가 다음에 또 또 질문하면 질문 되잖아요. 있으면 예. 할수록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193편이요. 4장. 사장 처음 하시면 돼요. 네. 여기 어느 분이 읽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4. 유다가 패망한 원인.
주가 사도들에게 작별하면서 주신 말씀의 첫 부분에서 유다를 잃은 것을 언급했고 사회 및 친교에서 고립되는 위험에 대한 엄숙한 경고로서 배반한 동료 일꾼들이 비극적 운명을 예를 들었다. 주 논평에 비추어 또 뒤이은 여러 세기 동안 누적된 깨우침에 비추어 보건대 유다가 패망한 원인은 간단히 다시 살펴보는 것이 이 시대와 미래의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한다. 우리가 이 비극을 돌이켜보건대 주로 유다가 아주 두드러지게 고립된 성격, 보통 있는 사회적 접촉에서 마음 문을 닫고 떨어져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잘못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동료 사도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자유로이 사귀기를 끈질기게 거절하였다. 그러나 고립된 종류의 성격인 것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그가 또한 사랑이 커지고 영적 은혜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다면 유다에게 그런 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엎친 데 덮쳐서 그는 끈질기게 불평을 품었고 복수심 그리고 온갖 실망 때문에 버릇처럼 누군가에게 받은 대로 갚기를 몹시 바라는 마음, 이와 같은 정신적 적을 길렀다. 예, 여기 카멘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유다는 대단히 그 사회성이 없을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고립되고 혼자서 생각을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시초에 발생된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러면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좀 보강해 네. 보는데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자연인이란 아, 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람. 아주 요새 유행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사귀다가 뒤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가지려고 섬에 들어간다든지 혼자 살겠다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방문 온 사람을 너무 반기고 또 가는 걸 너무너무 섭섭해.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나올 것 같은데. 가서 유란사 책을 전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요즘에 그런 현상들이 많은 게 꼭 그 산에 안 들어가도 그냥 고립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혼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자기가 하나 인격화 시켜서 꼬리치고 그러니까 저기라는 것이 정말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양이하고 개들을 좀 없애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전재영 씨하고 이주영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다들 걔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고립을 선택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참 힘들더라도 그냥 씩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 뻔뻔하게 좀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예. 틀려도 창피하고 그런 예. 거. 예.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세상 속으로 부딪히라고. 그렇게 고립돼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중국 영화는 보면 맨날 그 원수 갚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저 예. 기억에 나요. 만화, 네. 중국 만화를 많이 읽었는데 원수를 갚고 또 그 다음에 내 또 원수를 갚고 원수 갚고 예. 거기에 사랑하라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대장금이 왜 중국이 이렇게 막 퍼지는가 그걸 보니까 그게 용서가 나오잖아요. 아, 예, 이렇게 예. 정신이 아, 들어있잖아요. 예, 그것 예, 때문에 예, 이 그렇죠. 사람들이 확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걸 예, 내가 예, 예. 거기는 불교를 믿는 예,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용서하고 예.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개인의 습성과 정신적 성향의 이러한 유감스러운 조합은 사랑, 믿음, 신뢰로 이런 잘못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선의를 가졌던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토마스와 나다니엘의 경우에 잘 증명된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이런 종류 의심 그리고 개별적 성향이 지나치게 두드러졌다. 예. 안드레와 마태조차도 이러한 성향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은혜 속에서 진리를 아는 가운데서 성장했다. 형제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동료들에게 속을 털어놓는 능력을 천천히 길렀다. 유다는 끈질기게 형제들과 마음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감정의 갈등이 쌓임으로 할 수 없이 자아표의 분출구를 찾았을 때 항상 그는 비영적인 친척이나 어쩌다 알게 된 자의 조언을 찾고 예롭지 못한 위로를 받았다는데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적 현실의 복지와 진보에 관심이 없거나 이에 대하여 실제로 저그를 가졌고 그는 땅에서 거룩하게 헌신한 대사, 그 하늘나라의 12대사 가운데 하나였다. 다음의 개인적 성향과 인격의 약점의 원인이 되어 유다는 땅에서 투쟁에 실패하였다. 1. 그는 고립된 부류의 인간이었다.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었고 주의였고 자라서 문을 닫고 사람과 사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종류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 2. 어릴 때 인생이 너무나 쉽게 풀려나갔다. 좌절되는 것을 몹시 분개하였다. 3. 실망에 부닥치는 철학적 기법을 결코 터득하지 못했다. 실망을 인간의 존재에서 정상으로 흔히 일어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모든 개인적 문제와 실망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나 동료 집단을 탓하는 버릇을 어김없이 따랐다. 4. 불평 품기를 좋아했다. 언제나 복수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5.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인생의 상황에 대하여 태도가 정직하지 않았다. 6. 가까운 동료들과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기 싫어했고 진짜 친구와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과 관계를 가진 여러 해를 통틀어서 결코 한 번도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깊게 가지 않았다. 7. 고귀한 인생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결국 영적 상이라는 것을 그는 결코 배우지 못했는데 영적 상은 육체를 입은 이 짧은 일생 동안에 반드시 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 인격의 고립이 지속되는 결과로서 비통이 증가하고 슬픔이 늘어났으며 걱정이 커지고 절망은 거의 견딜 수 없이 깊어졌다. 자기 중심이고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이 사도가 정신, 감정, 영의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다음이 주요한 문제였다. 그 인격이 고립되었다. 그의 머릿속에 의심이 많았고 안가품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기질은 무뚝뚝하고 원한이 깊었다. 그의 감정에는 사랑도 용서도 없었다. 사회적으로 그는 속을 털어놓지 않고 거의 온통 말이 없었다. 정신적으로 거만하고 이기적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 살아서 그는 자기를 사랑한 자를 무시하였고 죽어서 친구가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지적 요인이요 악의 영향이니 한데 합쳐서 어째서 선의를 가졌고 그 밖에 한때 예수를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인격과 가까운 관계를 몇 년 동안 가진 뒤에도 동료들을 버리고 성스러운 운동을 거부하고 그의 거룩한 직무를 저버리고 신다운 주를 저버렸는가 설명한다. 한 개 한 개 따지면서 이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갖고 있는 성향과 뭐 네. 하기 때문에 예. 고쳐야 될 부분을 혼자 깊이. 있으니까 누가 네. 고쳐줄 사람이 없는 이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안 했죠. 애인도 없었고. 예. 여자가 있으면 좀 근데 그 유다를 누가 데리고 왔죠? 유다를 나다니엘. 아다니엘. 나다니. 그러면 나다니엘이 조금 얘기도 좀 붙이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여기를 보니까 온갖 좋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그 성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잘 될 수가 유다가 없죠. 나다니엘을 싫어했어요. 예. 싱겁다고. 싱겁다고 예수님한테 가서 일러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그랬잖아요. 나다니엘은 사람이 좋은데 네. 뭐 사소한 거 가지고 길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예, 재밌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지성도에서는 가장 높은 학문과 학식 있는 친구인데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혼자서 고립되게 이 친구야말로 여러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러 사람 있는 중에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네요. 이 산에 간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요즘 산에 예. 들어간 사람들 예, 그분하고 다를 바가 없죠. 왜냐면 혼자 잘났어요. 그 생활만 정말 훌륭한 예수님하고 제자분들이 계셨지만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으니까 여럿이 생활했지만 결국은 혼자 생활하고 깊이 파고드는 성격이라 나쁜 쪽으로 이렇게 예. 결론. 네, 참 안타깝네요. 마음을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혼자 파고들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음, 사실하고 다르게.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릴 때 자란 환경이나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너무 쉽게 풀려나가지고 좌절하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인격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예, 인류학교만 다닌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유다는 정말 인류 학교를 이 중에서는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지금으로 말하면 특목고를 나온 우수한 인재인데 아니, 인류학교를 나온 거는 상관이 예. 없는데 예. 양에 아. 길러진 거. 항상 잘한다 그러기만 하고 예. 그런 사람. 미국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학교를 나와서 좀 사람이 거만했던 거예요. 그렇죠. 인류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 최 교수님은 중고등학교를 똥통을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예, 그게 굉장히 그 인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만약 그게 거기를 인류를 나왔으면 안 됐을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 재물포고등학교 이렇게 똥통 아닌데요? 아니요, 고인상고. 그거를 아버지가 그냥 네, 건너에 네.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라 그냥 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냥 예. 간 거예요. 교수님이 정말 그 입지연적인 분이셨네요. 그러면 이 명문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살았겠어요. 예. 그때. 예. 송계정 씨는 저 지방의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유 왜 그러십니까 또. 아, 그랬어요? 저는 막 무기징역당하고 막 그 사운드 박질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학교에서 무기징역 고등학교 때 2번 당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저 맨날 그런 얘기를 왜 해? 축하합니다. 손흥민 요즘 그 사람이 공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 그 형님도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너 오늘은 공부하지 마 나가서 실컷 놀아라 그래가지고 놀았는데 집에 가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걸 손흥민 동생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대. 공부 안 하더라.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을 그 평가할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생긴 대로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참,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유다를 생각해 볼 때는 항상 그런 게 이제 최고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최고의 악 같은 존재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렸는데 뭐 아마 우주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알려졌겠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우주에서도 온 우주가 다 돼버렸으니까. 근데 저가 이제 그 유다를 생각을 해볼 때도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얘기들이잖아요. 누구나 내 주위에 늘 바라보는, 늘 이렇게 쉽게 만나는 친구들, 저 자신에도 그런 그렇죠? 성향들이 늘 갖고 있었고, 뭐 대단한, 굉장한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큰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데에서 자기가 하나씩 뭔가를 그 살면서 뭔가를 깨우치단다든가 뭔가가 거기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즘 시대로 보면 마마보이 같은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은 흔히 만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짜 유다가 지금 세상에 네. 많아요. 네. 주위에.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우리가 루시퍼 같은 굉장히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지극히 평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깜빵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순진해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도 깜빵 어렸을 때부터 깜빵을 왔다 갔다 하던 친구인데 그 실제로 만나 얘기하면 굉장히 착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단순하죠. 그런 분들. 예, 순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누구나 그런 면에서는 늘 좀 뭐라 해야 되나 매일 조금씩 매일 뭐 이 유라에서 책에도 하지만 뭐 더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누구나 맞는 얘기고 누구한테나 필요한 얘기고 또 유다의 위험성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모든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악의 그 2차 대전 때 뭐에 저기 왜 히틀러? 히틀러도 히틀러지만은 누구의 그게 아우슈비츠 거기를 그쪽으로 뭐 보낸 그 선동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낸 힘나? 히물른가 바로 신복 사람. 그 우체부였는데 심판하는 과정에서 치킨팜을 너무나 그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그 수백만의 유대인, 600만의 유대인들을 갖다 그냥 이렇게 아우슈비츠에서 죽이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악마 같지도 않고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 근데 주니까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유다가 패망한 그 원인이라는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 같아요. 고립되고 그다음에 그 동료들과 서로 이해를 하고 상대를 이해를 하고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극히 고립적인 데다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패망한 그 원인이란 이걸 주어졌던 게 여기서 한 번 정도 느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대화와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고립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동료들에 대한 동료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머릿속에 의심이 많아요. 그게 교수님 그게 그 유전적인 요인과 그 환경에 의해서 그런 유다가 그런 성격이 뭐 유전적인 요인이야 뭐 부모로부터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환경적으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제 그 부모들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 이 집안에서 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딸 부모들은 딸, 아들 차별을 예.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따돌림을 당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 이런 게 생기기 쉬워요. 안 갚아는 생각, 예, 사랑이 없는 원한이 가정 깊다 이런 거.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거나 이러면은 좀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그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하고 의절했잖아요. 거기 예, 맞아요. 그 요한을 따르면서 이 부분을 심리학자들이 음, 읽어가지고 근본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예, 애를 썼어야 예. 되는데 부모들이 먹고 살다가 아니,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립이란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람들이랑 같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항상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고립이 된 거니까 이거는 참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노바입니다. 스스로가 아까 뭐 그 얘기야 아까 중녀 맨날 복수만 한다고 정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누구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그러면 안 갚음하려고 늘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자기가 안 갚음하려고 항상 그러고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 좌절하고 맨날 그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렸을 때 가만히 살아보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때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야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또 살면서 의자같이 안 되고 이렇게 또 예, 그런 생각이 예,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렇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경우에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잘 입어요. 예, 예, 그런 상처를 잘 입는 사람이 고립이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차라리 붙어서 싸우든지 속을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베다니에 있는 마리안가 예, 머리 풀어가지고 향유를 예, 발에.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비싼 예, 거를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발을 만드니까 속이 상해서 그래 말이요. 안 속에 앙심을 갚아먹으려고. 품었어. 예수님이 유다의 편을 항상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 나다니엘을 일러줬잖아요. 가서 싱겁다고. 그런데 너나 잘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나 잘해라. 유다가 그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20세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높고 낮음을 그러니까 시련과 좌절을 많이 맛보고 그랬더라면은 훨씬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 이게 하는 게 이게 좀 음, 그런 품성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너무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니까 네, 그래요. 그 무너지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그 두려워하죠. 누구로부터 이게 이제 인정을 못 받고 무너지고 하는 걸 갖다가 참아내지를 못하는 성격으로 굳어져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참고로 우리 최 교수님이 예.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음. 당하고 예. 똥통을 당긴 게 똥통을 다닌 게 참으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아니 좋은, 근데 깜짝 놀랐죠? 본인 상고가 예. 뭡니까? 좋은 학교 다니면은 사람이 예. 건방 예.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건방지게 그 될 어릴 때 가능성이 인류학교 예, 많다. 다닐 그렇죠. 때 그게 결정이 예. 됩니다. 인류학교 다니는 예. 사람들이 거만해지고. 근데 왜 그게 저기 사모님은 네? 교수님 얘기만 해요. 예? 아, 그게 사모님 얘기는 여기 안 하시고. 되니까.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 예. 이거 바보 같아요. 이렇게 사귀서 왜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데 가짜 아니냐, 이렇게 바보 같은 같아 보이느냐 그랬죠. 예, 원래 저기 천재는 바보스럽다고, 바보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난 또 그걸 믿어줬어요. 참나 우리 똑같은.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예. 뭐 다시 그렇죠.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아, 용서해달라 그런 게 그래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드는 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항상. 철만 들만 하면은 죽잖아요. 인간이 사는 게 뭐. 좀 그렇죠. 그런 것 같고. 맞아요. 또 죽기 전에도 일찍 철 안 드는 경우도 있지. 뭐. 일찍 철이 들어야 되는데 뭐 50이 넘어야 철이 드니까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특히 남자들이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동양에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소리를 사실 들고. 여러 가지 뭐 유전적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거기에서 그게 제대로 잡지 예. 못하면은 예. 그러니까 저희 누나 정도 그 이후의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무조건 잘해주는 게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되면 이렇게 좀 독립에끔 지지해주고 좀 멀리 떨어져서 봐줘야 되는데 60에 넘어도 뭔가를 도와줘야지 잘해주는 걸로 생각하니까 애가 깨달은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부모의 의지를.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멀쩡해요. 사람이 멀쩡한데 그 부모랑의 세팅이 어렸을 때 그 세팅된 게 맨날 도움을 받던 그게 돼가지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게 늘 이렇게 분노가 쌓여 있고 그 친구들은 나이가 먹어도 막 부모한테 돈 안 주다고 욕하고 아마 그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아니 그 주변에 저 누나한테도 얘기하지만 누나가 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그런 거를. 자식을 어느 정도 되면 딱 독립하게 수술하게끔 하게끔 해서 자기가 독립. 아니 그 누나 같은 경우도 자기 우리 첫 아들이 여기 살다가 싫으니까 외국 나가고 캐나다로 가서 사는데 거기까지 돈을 보내줘.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애를 독립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 사랑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잘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참 그 옆에서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옛날 사람이고 그러긴 사람이니까 저 안에도 굉장히 막 그런 부모한테 분노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데 그런 과정을 그 덕에 제가 뭐 마음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것도 하게 되긴 했지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웃행성이 있잖아요. 예. 이웃행성에 보면은 결혼을 하려면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 교육을 받아야 부모 되거든요. 교육을 받죠. 예,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지금 얘기하신 거는 부모 교육이잖아요. 예, 근데 결혼 교육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그 둘이가 만나서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그렇죠. 배우고 그 다음에 자식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또 배워야 되는 거고. 저도 참, 이제 뭐 그런 뭐 특별한 뭐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없이 그냥 그렇죠. 우리 부모가 하는 저희들. 것만 그러니까 보고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것이 이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이렇게 전성이 돼가는 거죠. 이게 맞아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결혼하기 전에 젊은 청춘 남녀들 그리고 결혼하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혼한 부부들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자기가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뭐 수학영어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좀 진짜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교과에 맞아요. 집어넣으면 이게 교과에 집어넣고 예, 그리고 특히 교육학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굉장히 권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훌륭한 컨텐츠는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만나봤는데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사회 운동으로 사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좀 기회가 되면 그런데 좀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유튜브를 보면 이런 경향이 예, 점점 자라고 있더라고 한국이. 네. 강원도에 그래야지 이게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죠 이게. 예, 점점 나아져요. 예, 전 선생님이 발벗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갖고 근데 저는 자가 그렇게 생각은 반성하는 있지만은 시간. 질문이나 더 논평하실 거 있습니까? 오케이.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당신 똥통 나온 거 들켰다. 아유.